어떻게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친구들도 하나 둘 멀어지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지요. 오늘은 어느 노인들의 유언장 사연 3가지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만약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번 들어보시고 노후의 삶과 소망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들려드리는 유언장은 어느 부자 노인의 유언장입니다.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결국 자신을 챙기지 못했던 한 노인의 사연입니다. 80세를 넘겨 산 어느 시골 부자 노인이 죽었습니다. 그는 노후의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요. 건강도 죽기 전까지 좋았고 지역사회 활동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명망도 받았어요. 자녀도 서너이나 두었는데 모두들 여유 있게 살고 사회적 신분도 좋았지요. 그런데 그는 남은 재산 대부분을 자신의 젊은 후처에게 남겨주었어요.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도 땅 한마지기를 재산으로 남겼지요. 자녀들에게는 조금씩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자녀들이 반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노인을 비난하였지요.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지. 후처한테 쏙 빠졌던 거야. 젊은 마누라 마술에 걸려든 거지. 후처로 들어갈 때부터 뻔한 속셈이었어. 특히 기르던 개한테도 땅 한마지기를 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아해했지요. 자식들이 개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어요. 그 노인이 70세가 넘어서 늙은 아내가 죽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30대의 젊은 여자를 후처로 맞이할 때에도 사람들은 말이 많았었지요. 그때 그는 몸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옆에서 간호를 해야 할 만큼 병에 든 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었었지요.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 나이에 무슨 재취야. 아마 기운이 넘쳐나는가 보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젊은 여자를 맞아들여. 막내딸보다도 더 젊어요, 글쎄. 재취를 하더라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모두들 젊은 여자가 틀림없이 재산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지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부녀처럼 서로 재미있게 살았지요. 그렇게 그들은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 죽은 그의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내 소중한 자식들 보아라.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고 지금은 모두 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 않느냐? 물론 남은 재산도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혈육들이다. 하지만 생각해보거라. 내가 괴로울 때 누가 진실로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누가 곁을 지켜주며 함께 아파했었는가를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면 함께 놀아준 게 누구였더냐? 너희들은 아느냐? 나이 들어 늙으면 더욱 외롭다는 것을. 예쁜 꽃 한 송이가 얼마나 마음을 즐겁게 하는가를. 정겨운 노래 한 가락이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가를. 정은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지는 것이란다. 그래서 행복할 때의 친구보다 불행할 때의 이웃이 더욱 감사한 것이지. 병석의 노인에게는 가끔 찾는 친구보다 늘상 함께 지내는 이웃이 훨씬 더 고마운 것이다. 젊을 때의 친구는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자식들이라면 늙어서의 이웃은 내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분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너희들은 친구라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젊은 계모와 검둥이는 내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내가 왜 친자식인 너희들보다 나의 젊은 아내와 우리 검둥이에게 남은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젊은 아내가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설령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잘하는 이상 내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없고 외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하고 위안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너희 모두는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첫 번째 어느 부자 노인의 유언장을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다른 어느 부자 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지인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은 평소와 같이 그런 여느 날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루를 사는 모습이 정말이지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밥은 절대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으며 일하세요. 피곤하면 낮잠을 조금 자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고 지금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더군요. 꽤나 비싼 돈으로 산 휴대폰의 성능은 70%도 채 사용하지 않았고 비싸게 구매한 차도 30%의 성능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70%의 성능은 전혀 필요도 없는 것이었죠. 제가 처음 샀을 때 정말이지 참 만족했었던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면적은 비어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의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삶을 살아보니 인생이란 놈은 마치 스포츠 경기와도 같더군요. 전반전은 그저 학력, 직위, 권력, 돈 같은 것을 얻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 살아왔습니다. 전반전의 승부는 앞서 말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남들보다 높고 많으면 승부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이 끝난 후 맞이한 인생의 후반전은 전혀 달랐습니다. 후반전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전반전을 승리하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젊은 날에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은 이미 크게 망가졌고 그렇게 망가진 몸으로 인해 지금은 혈압, 당뇨, 요산을 낮추는 것에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정도로 후반전은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버티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지위가 높고 돈이나 가진 것이 많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전반전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건강하지 않다면 의미가 퇴색하고 더 잘못하여 저처럼 몸이 망가지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이죠. 하물며 스포츠 경기도 중간에 휴식이 있었거늘 저 역시도 쉴 땐 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금 천천히 갔어야 했던 것을 말이죠.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싶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때의 삶은 기쁘거나 행복한 추억이 아닌 그저 씁쓸하고 후회되는 하나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저의 편지를 읽고 계시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해마다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 무언가 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잠을 줄여가며 하지는 마세요. 목이 많이 마르지 않아도 적당량의 물을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스트레스로 남겨두지 말고 그저 훌을 털어버리는 법을 배워보세요. 또 아득바득 하나라도 더 갖겠다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도 존중하지만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당장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절대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건강에 들이는 돈이나 시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0만 원짜리의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5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줍니다. 또 2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그건 바로 돈도 지위도 아닌 내가 갖고 있는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에 우리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서 아파해주고 대신 죽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결코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오직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와보니 건강까지 버려가며 얻은 돈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어요. 남에게 베풀며 살아왔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마지막을 보내줄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저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죽으면 호화로운 별장은 제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제가 죽으면 저희 비싼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제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그 많은 것들, 돈, 권력, 이제는 그 모든 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가진 게 남들보다 많거든 남들에게 베푸세요. 살아있을 때 가졌던 것들은 남에게 베풀면 선물이 되지만 죽고 나면 재수 없는 물건, 귀신 붙은 물건으로 불리는 법입니다. 아무리 움켜쥐고 살아봤자 죽고 나면 내 것이 아니고 돈 되는 것은 남들이 가져가고 돈 되지 않는 것은 다 태워버리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너무 아득바득 살지 말고 자기 몸을 돌봐가며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를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올리세요.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나이가 들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길고 긴 인생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의 유언장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사연인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고 우리의 노후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 되었다. 장성한 두 아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틈실한 자물쇠를 채웠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 아버지의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아들들이 그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궁금한 것은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아들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 숨겨놓은 금덩이가 아닐까. 아들들은 그때부터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이상한 효심이 넘쳤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은 돌아가셨고 아들들은 장례를 치른 후 침이 마르도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궁금한 괴짝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다. 두 아들은 화를 내었다. 서로 쳐다보며 소리 없이 말했다. 당했군! 그리고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생을 향해 왜? 괴짝이 탐나냐? 그럼 내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적막한 시간. 1분, 2분, 3분.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막내 아들이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다. 나무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한 것이다.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느냐며 짜증을 냈다. 그는 유리 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갖고 있기로 아내와 타협을 했다. 괴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막내 아들은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다. 아들, 딸도 달려왔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으로 지금은 사금팔이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있구나.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너희들의 늙음악이 나 같지 않기를. 유언장은 이렇게 끝났다. 아내와 아들, 딸도 아버지하고 소리치며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내도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상으로 노인이 남긴 유언에 관한 3가지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유언장 사연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노후를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면 친구들도 하나 둘 멀어지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내 외로움을 채워주긴 어렵지요. 오늘은 어느 노인들의 유언장 사연 3가지를 들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만약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한번 들어보시고 노후의 삶과 소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들려드리는 유언장은 어느 부자 노인의 유언장입니다.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결국 자신을 챙기지 못했던 한 노인의 사연입니다. 80세를 넘겨 산 어느 시골 부자 노인이 죽었습니다. 그는 노후에 재산도 많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요. 건강도 죽기 전까지 좋았고 지역사회 활동도 많이 해서 사회적으로 명망도 받았어요. 자녀도 서너이나 두었는데 모두들 여유 있게 살고 사회적 신분도 좋았지요. 그런데 그는 남은 재산 대부분을 자신의 젊은 후처에게 남겨주었어요. 집에서 기르던 개에게도 땅 한마지기를 재산으로 남겼지요. 자녀들에게는 조금씩만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자 자녀들이 반발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며 노인을 비난하였지요. 늙은이가 망령이 들었지. 후처한테 쏙 빠졌던 거야. 젊은 마누라 마술에 걸려든 거지. 후처로 들어갈 때부터 뻔한 속셈이었어. 특히 기르던 개한테도 땅 한마지기를 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아해했지요. 자식들이 개만도 못하게 되었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하였어요. 그 노인이 70세가 넘어서 늙은 아내가 죽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30대의 젊은 여자를 후처로 맞이할 때에도 사람들은 말이 많았었지요. 그때 그는 몸이 불편하지도 않았고 옆에서 간호를 해야 할 만큼 병에 든 것도 아니었지요. 그러므로 더욱 많은 사람들이 입방아를 찧었었지요. 늙은이가 주책이지. 그 나이에 무슨 재취야. 아마 기운이 넘쳐나는가 보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젊은 여자를 맞아들여. 막내딸보다도 더 젊어요 글쎄. 재취를 하더라도 분수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모두들 젊은 여자가 틀림없이 재산을 노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였어요. 지금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은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정한 부녀처럼 서로 재미있게 살았지요. 그렇게 그들은 1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넘어 죽은 그의 유서에는 자식들에게 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내 소중한 자식들 보아라. 너희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자식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내게서 많은 혜택을 받으며 살았고 지금은 모두 다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 않느냐? 물론 남은
재산도 유산으로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나의 혈육들이다. 하지만 생각해보거라. 내가 괴로울 때 누가 진실로 나를 위로해 주었고, 내가 아플 때 누가 곁을 지켜주며 함께 아파했었는가를, 울적할 때 마음을 풀어주고 심심할 때면 함께 놀아준 게 누구였더냐? 너희들은 아느냐? 나이 들어 늙으면 더욱 외롭다는 것을. 예쁜 꽃 한 송이가 얼마나 마음을 즐겁게 하는가를, 정겨운 노래 한 가락이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가를. 정은 외로울 때 그립고 고마움은 어려울 때 느껴지는 것이란다. 그래서 행복할 때의 친구보다 불행할 때의 이웃이 더욱 감사한 것이지. 병석의 노인에게는 가끔 찾는 친구보다 늘상 함께 지내는 이웃이 훨씬 더 고마운 것이다. 젊을 때의 친구는 재롱을 피우는 귀여운 자식들이라면, 늙어서의 이웃은 내 어린 시절의 부모와 같은 분들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어서 너희들은 친구라 할 수 있고, 너희들의 젊은 계모와 검둥이는 내게는 부모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내가 왜 친자식인 너희들보다 나의 젊은 아내와 우리 검둥이에게 남은 재산 대부분을 물려주었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노인은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젊은 아내가 못된 계모로 살아도 내게는 가장 소중하고 고마운 사람이다. 설령 유산을 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가 내게 잘하는 이상 내게는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괴롭고 힘없고 외로운 마지막 시기를 그래도 살맛이 나게 하고 위안을 받으며 살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너희 모두는 꼭 기억해 주기 바란다. 첫 번째 어느 부자 노인의 유언장을 들어보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또 다른 어느 부자 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언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편지를 읽게 될 소중한 지인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은 평소와 같이 그런 여느 날처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하루를 사는 모습이 정말이지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쁘더라도 밥은 절대 거르지 말고 꼭 챙겨 먹으며 일하세요. 피곤하면 낮잠을 조금 자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20대 초반부터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달려왔고, 지금은 가진 것이 많은 부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와보니 알겠더군요. 꽤나 비싼 돈으로 산 휴대폰의 성능은 70%도 채 사용하지 않았고, 비싸게 구매한 차도 30%의 성능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70%의 성능은 전혀 필요도 없는 것이었죠. 제가 처음 샀을 때 정말이지 참 만족했었던 호화로운 우리 집도 70%의 면적은 비어있는 공간이나 마찬가지였으며, 옷과 일용품들의 70% 또한 지극히 필요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삶을 살아보니 인생이란 놈은 마치 스포츠 경기와도 같더군요. 전반전은 그저 학력, 직위, 권력, 돈 같은 것을 얻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 살아왔습니다. 전반전의 승부는 앞서 말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남들보다 높고 많으면 승부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이 끝난 후 맞이한 인생의 후반전은 전혀 달랐습니다. 후반전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닌 오직 자기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전반전을 승리하기 위해 매일매일 자신을 갈아 넣으면서 젊은 날에 청춘을 바쳤던 하나밖에 없는 몸은 이미 크게 망가졌고, 그렇게 망가진 몸으로 인해 지금은 혈압, 당뇨, 노산을 낮추는 것에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정도로 후반전은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저 버티는 것에만 급급했습니다. 전반전은 나보다 지위가 높고 돈이나 가진 것이 많은 상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고, 후반전은 나의 명주를 잡고 있는 의사의 명령을 따라야 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전반전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높이 쌓았던 모든 것들이 건강하지 않다면 의미가 퇴색하고, 더 잘못하여 저처럼 몸이 망가지면 후반전에서 누릴 수가 없다는 걸 말이죠. 하물며 스포츠 경기도 중간에 휴식이 있었거늘 저 역시도 쉴 땐 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금 천천히 갔어야 했던 것을 말이죠. 전반전에서 앞만 보고 정신없이 살았던 날들, 도대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가 싶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때의 삶은 기쁘거나 행복한 추억이 아닌 그저 씁쓸하고 후회되는 하나의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저의 편지를 읽고 계시는 아직은 건강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더라도 해마다 꼬박꼬박 건강검진을 받아보시고, 무언가 해야 하는 일이 있더라도 잠을 줄여가며 하지는 마세요. 목이 많이 마르지 않아도 적당량의 물을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스트레스로 남겨두지 말고 그저 훌을 털어버리는 법을 배워보세요. 또 아득바득 하나라도 더 갖겠다며 치열하게 경쟁하는 삶도 존중하지만,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당장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절대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지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건강에 들이는 돈이나 시간은 결코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30만 원짜리의 옷 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5천만 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줍니다. 또 20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과연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있으십니까? 그건 바로 돈도 지위도 아닌 내가 갖고 있는 건강한 몸입니다.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드리지 마세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에 우리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서 아파해주고 대신 죽어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결코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오직 하나뿐인 생명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와보니 건강까지 버려가며 얻은 돈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는가 싶어요. 남에게 베풀며 살아왔다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마지막을 보내줄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아쉽게도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무한한 재물에 추구는 저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가진 것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제가 죽으면 호화로운 별장은 제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요. 제가 죽으면 저희 비싼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요. 제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아무렇지 않게 누렸던 그 많은 것들, 돈, 권력, 이제는 그 모든 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가진 게 남들보다 많거든 남들에게 베푸세요. 살아있을 때 가졌던 것들은 남에게 베풀면 선물이 되지만 죽고 나면 재수 없는 물건, 귀신 붙은 물건으로 불리는 법입니다. 아무리 움켜쥐고 살아봤자 죽고 나면 내 것이 아니고 돈 되는 것은 남들이 가져가고 돈 되지 않는 것은 다 태워버리는 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전반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너무 아득바득 살지 말고 자기 몸을 돌봐가며 지금 하고 있는 스포츠를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이라고 생각하며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 올리세요.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나이가 들었다고 좌절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길고 긴 인생 행복한 말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노인의 유언장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세 번째 사연인데요. 마지막으로 들어보시고 우리의 노후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잃고 혼자 살아가는 노인이 있었다. 젊었을 때에는 힘써 일하였지만 이제는 자기 몸조차 가누기가 힘든 노인이 되었다. 장성한 두 아들은 처자식을 먹여 살리느라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다. 어느 날 노인은 목수를 찾아가 나무 괴짝 하나를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져와 그 안에 유리 조각을 가득 채우고 틈실한 자물쇠를 채웠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집에 와 아버지의 침상 밑에 못 보던 괴짝 하나를 발견했다. 아들들이 그것이 무엇냐고 물으면 노인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다. 궁금해진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틈을 타서 그것을 열어보려 하였지만 자물쇠로 잠겨져 있어서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궁금한 것은 그 안에서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아들들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건 아버지가 평생 모아 숨겨놓은 금덩이가 아닐까. 아들들은 그때부터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서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며 이상한 효심이 넘쳤다. 그리고 얼마 뒤 노인은 돌아가셨고 아들들은 장례를 치른 후 침이 마르도록 기다렸던 그 궁금한 괴짝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깨진 유리 조각만이 가득 들어 있는 것이었다. 두 아들은 화를 내었다. 서로 쳐다보며 소리 없이 말했다. 당했군! 그리고 괴짝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생을 향해 왜? 괴짝이 탐나냐? 그럼 내가 가져라! 막내 아들은 형의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충격을 받은 것이었다. 적막한 시간. 1분, 2분, 3분. 아들의 눈에 맺힌 이슬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막내 아들이 그 괴짝을 집으로 옮겨왔다. 나무가지가 조용하려 해도 바람이 쉬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옛글을 생각하며 아버지가 남긴 유품 하나만이라도 간직하는 것이 그나마 마지막 효도라 생각한 것이다. 아내는 구질구질한 물건을 왜 집에 들이느냐며 짜증을 냈다. 그는 유리 조각은 버리고 괴짝만 갖고 있기로 아내와 타협을 했다. 괴짝을 비우고 나니 밑바닥에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막내 아들은 편지를 읽어내려가며 엉엉 소리 내어 울기 시작했다. 나이 40을 넘긴 사나이의 통곡 소리에 그의 아내가 달려왔다. 아들, 딸도 달려왔다. 그 글은 이러하였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나는 기뻐서 울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던 날 나는 좋아서 웃었다. 그때부터 30여 년 동안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그들은 나를 울게 하였고 또 웃게 하였다. 이제 나는 늙었다. 그리고 자식은 달라졌다. 나를 기뻐서 울게 하지도 않고 좋아서 웃게 하지도 않는다. 내게 남은 것은 그들에 대한 기억뿐이다. 처음엔 진주 같았던 기억이 중간엔 내 등뼈를 휘게 한 기억으로 지금은 사금팔이 깨진 유리처럼 조각난 기억만 남아있구나. 아, 내 아들들만은 나 같지 않기를. 너희들의 늙음악이 나 같지 않기를. 유언장은 이렇게 끝났다. 아내와 아들, 딸도 아버지하고 소리치며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들었다. 아내도 그의 손을 잡았다. 네 사람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이상으로 노인이 남긴 유언에 관한 3가지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유언장 사연을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